바이러스를 생물로 봐야 되는가 아닌가는 아직도 학계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쨌든 본질은 바로 외가닥 RNA. 방향은 5' to 3로 만들어진 바로 RNA 싱글 스트랜드 바이러스. 포지티브 방향의 게놈을 가진 바이러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외가닥만 있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두 가닥이 붙었죠. 근데 이렇게 붙었느냐, 요렇게 붙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 이빨이 보이잖아요. 요게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요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한 50도만 가도 분리돼요. 온도를 낮추면 다시 결합을 해요. 탈착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유연성은 저는 이어서 왔다고 봅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상황이 그럼 붙었다 떨어졌다를 외부 온도에 따라서 내가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환경에 적응한다. 모든 걸 변화를 맞춰간다. 그 뿌리가 사실은 여기서 출현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쪽은 뒤집어진 거죠. 자, 초록색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요 1번이잖아. 요 1번에 붙어 있잖아. 요도 1번이잖아. 여기 1번이요. 요도 1번이잖아. 1번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1번에 뭐가 붙는데, 자, 어떻게 붙는가 보여줄게요. 요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요거 마주 봐야 돼요. 마주 보게끔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도 지금 요거하고 마주 보게끔 하는데 이번에는 사각형일 뿐이에요. 조금 너무 떨어져 갖고 내가 그림을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사각형이면 이번에는 요 1번에 어떻게 붙어야 되느냐 하면 뒷꽁지가 이렇게 보이도록 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바로 왓슨하고 크리 노벨상을 받은 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요 이름 붙이겠습니다. 요 이름이, 자, 이게 아데닌, 요게 아데닌입니다. 아데닌, 그 다음에 이게 티민, 이게 구아닌, 이게 시토신이라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요 티민하고 요 붙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요 염기 이름이 바로 아데닌이 되고, 구아닌하고 붙는 게 시토신이 되고, 시토신하고 붙는 게 구아닌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붙느냐, 결정적으로 이게 수소결합인데 어떻게 되냐면 직선을 안 그립니다. 요거는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요거는 세 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선으로. 3중, 요거는 2중, 요것도 3개. 그럼 요게도 끊는데 힘이 다르겠죠. 온도가 더 높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그냥 우리나라 외가닥이라 그래요. 싱글 스트랜드. 이거 두 개 합친 걸 이 외가닥. 요게 두 개 결합하는, 요 가닥이 결합하는 요게 바로 수소결합이라는 거예요. 요게 수소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요걸 찾아냈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걸 잘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방향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여기 보시면 5번이죠. 5번 카본에서 요 3번이죠. 그래서 이 방향이 이걸 5'에서 3'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쪽도 보세요.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요 방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노출된 게 여기 3번이에요. 3', 그 다음에 요거 노출된 게 지금 요거 해당되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해보시면 꼭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 붙어야 돼요. 이렇게 붙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 마지막에 이쪽에 안 붙었잖아요. 결합 안 했잖아요. 그럼 요거도 요거 붙어야 되죠. 요거에 뭐가 와야 되는데 지금 뭔지 몰라요. 구아닌 같으면 자, 이런 게 와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됐잖아요. 그래서 요 따져보면 3번에서 이쪽은 얼마냐 하면 5번을 돼요. 3번 프라임에서 요 3번 프라임에서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요거 다시 3번, 5번. 요게 3번, 5번. 3번, 5번에. 그래서 이거는 3 프라임, 2
3' to 5인데 이 굉장히 어려워. 만들기 이렇게 가야 돼요, 또. 오직 만드는 방향은 만드는 3' 5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아, 이게 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건 결론은 뭐냐 하면, 자, 요거는 T하고 A는 두 개 결합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G하고 C는 세 개 결합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합을 끌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요. 요거보다. 이거 하나로도 많은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되는데 요게 바로 이중나선입니다. 자, DNA를 이중나선에 들어보셨죠? DNA가 이중나선은 왜 나선이 되느냐 하면 헬릭스가 되느냐 하면 이거는 내가 편의상 직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터닝을 합니다. 쫙 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 구조를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딱 보고 그 왓슨하고 크릭이 딱 직감적으로 아, 이건 회전을 해야 된다. 틀어야 된다. 그 살짝 비틀어지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건 혼자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평면을 표시했는데 원리는 맞습니다. 자, 이 분자를 실제로 왜 이렇게 비틀어지가 나선이 됐나? 헬릭스. 예.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 분자를 정확히 그려보면 이게 터닝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분자가 45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경사져야 돼요. 어렵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하면 실제로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경사진 걸 오각형을 먼저 그립니다. 오각형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각형이 이렇게 끝나면 요거에 육각형이 곧장 같이 묻어와요. 그래서 육각형을 여기다 그려줘.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이걸 한번 출하해봤는데 요게 가장 직관적으로 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요게. 요 구조만 그렇습니다. 요 구조만. 요거만. 지금 이거 다 몽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만 알면 돼요. 요 두 개가 어떻게 결합하는 것만 분자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면 좀 아데닌을 합시다. 그럼 아데닌 같으면 질소가 요거하고 요거의 질소가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아데닌, 요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따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아미노산 바로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요 선은, 그래서 요게 9번, 번호를 알아야 돼요. 요게 3번이에요. 저 번호를 다 매겠습니다. 책에 나옵니다,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어 있나 하면, 요렇게 되는 구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4번, 5번, 요게 7번입니다. 요거에 N이 있습니다. 자, N이 있는 건 다 출처가 뭐냐 하면, 아미노산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미노산, 글루타민에서 왔습니다. 예. 그 다음 요거는 뭐냐 하면 바로 글리신에서 왔습니다. 아미노산에서 왔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카본, 요게 카본입니다. 그래서 요게 8번이고 요게 2번입니다. 요거는 어렵습니다. THF라는 분자에서 왔는데 요것도 THF에서 왔습니다. 요거 생략하고 요 THF가 어렵게 보시면 이게 엽산하고 관계 있습니다. 엽산. 우리 산모들 엽산 굉장히 이야기했죠. 고하고 관계 있는 분자에서 온 겁니다. 카본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게 6번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왔나 하면 요 6번 카본입니다. 요 카본은 어디면 이산화탄소에서 온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1번입니다. 요 1번 질소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아미노산 아스파라테이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데닌이라는 분자 하나 만드는데도 아미노산이 2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데닌. 바로 요 분자입니다. 요 분자. 네, 요 분자. 요 아데닌인데, 요렇게. 바로 아미노산, 글루타민, 글리신 2개, 아스파르트, 아미노산 3개, 그 다음에 엽산, 2개, 2번, 8번,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다 참 오묘하게 결합을 해서 아데닌이라는 분자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야하고 누가 결합했습니까? 아데닌, 티민이 결합했죠. 그럼 티민은 어떻게 된 분자냐 하면 티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고, 요것은 어떻게 하면, 야가 1번입니다. 야가 1번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는데, 요거하고, 요렇게, 요거 카본, 요 세 개까지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게 바로, 아스파르테이트 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질소가 하나 붙습니다. 3번에. 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건 아데닌이고, 아데닌하고 붙었던 게 뭐죠? 바로 아데닌하고 붙었던 게 요거 티민이잖아요. 티민. 티민이라는 분자는 이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붙는 게 뭐냐 하면 요거에 O가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요거 또 O가 붙어요. 요거에 CH3가 붙어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다 정리해줘. 아데닌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아데닌은 이중결합을 그려줘야 돼요. 이게 벤젠고리 같은 거니까 안에 결합이. 자, 요거에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중결합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데닌은 요거에 뭐가 붙냐면 질소가 붙어요. 아민계가 붙어요. 그 다음에 요 수소가 붙어요. 그 다음에 요 수소 하나 붙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부재. 자, 그 다음 요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요거는 그냥 수소가 그냥 있어요. 이렇게. 자, 이중결합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이중결합 있고 요거 이중결합이 붙어요. 됐죠? 이게 그 유명한 아데닌이에요. 이게 32억 개 중에 뭐 아마 아데닌이 32억 개 중에 뭐 5억 개, 6억 개 이 정도 오달 개, 수억 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DNA 속에. 이 아데닌이라는 분자가 적어도 수억 개 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분자 하나는 철저히 이 분자 구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아데닌이고, 자, 티민은 요 마성골로 결합하는 티민은 이런 구조인데, 요 이중결합이 어떻게 됐나 보시면, 자, 요 이중결합을 따져주면, 요 질소는, 자, 한번 보세요. 질소는 팔이 3개라 그랬죠. 하나, 둘, 3개 됐죠. 그러니까 여기 수소가 안 붙어요. 수소가 안 와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지금 요 N은, 여기가 이중결합이 없잖아. 여기 이중결합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어디 있냐면 요거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 이중결합이 요거는 몇 개 있느냐 하면 요 하나, 둘, 셋. 요 육각형이 이중결합이 무조건 3개가 있어야 돼요. 요 3개 딱 됐죠. 그럼 요 N은 없다고요. 그리고 이중결합이 있는 바로 옆에 반대에는 이중결합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원칙입니다. 요 이중결합이 있는 양옆에는 이중결합이 안 와요. 그러면, 자, 보시면, 요거에 이중결합이 있으나 요거 다 되잖아요. 허용이, 요거 있던 요것도 허용이 되는데 왜 그러면 요거 안 그리느냐 하면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에는 나중에 리보스당이 와요. 그 요거 피해놔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묘한 겁니다.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N하고 N이 이렇게 만났잖아. 그러면 요거는 요쪽에 티민의 요 질소, 3번 질소는 팔이 3개여야 되는데 하나, 2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요 팔이 하나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 끝에 반드시 수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됐죠? 굿. 자, 그러면 수소 결합이라는 걸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 수소 결합이란 말은 워낙 중요한 게, 수소 결합이라는 거는, 결합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자가 모여서 분자로 만들 때, 다른 큰 물질을 만들 때 결합이 몇 종류가 있어요. 수소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 그 다음에 이온결합. 이온결합을 된 80%가, 이 80% 정도가 이온결합인 걸 우리가 광물, 암석이라고 합니다. 금속결합은 구리나 은 덩어리가 있잖아요. 금속을 만드는 거예요. 공유결합은, 예, 지금 이제 팔로 그린 모든 게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으로 된 걸 사실은 분자라 그래요. 그럼 수소결합은 뭐냐? 바로 공유결합하고 조금 비슷한데 굉장히 희미한 공유결합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약한 그런 결합입니다. 그 수소결합은, 그죠? 수소결합은 수소하고 어떤 원자가 결합하는 겁니다. 수소하고 산소, 또 수소하고 질소,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결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수소.
이 수소 결합이란 말이 바로 뭐냐면 수소하고 어떤 원자가 결합하는데 주로 산소하고 질소입니다. 근데 산소하고 질소가 조건이 뭐냐면 일직선에 있어요. 일직선에. 그리고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거리가 가깝고 일직선에 있을 때 요거에 당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걸 수소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유결합은 딱 심처럼 박아놓는 거고 수소결합은 불 이렇게 있는 겁니다. 붙은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하면 붙은 거는 공유결합이고 수소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벌벌 떠는데 왜 그럼 가까이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있느냐 하면 요거에 약간 플러스적인 전기 전하 분포가 생기고 요 마이너스 그 구름 같은 이런 분포 이건 이제 양자역학을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요거에 전기 전하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 유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플러스가 잠깐 생기고 요 마이너스 생기고 이렇게 탁 순간적으로 흐르륵 떨면서 요렇게 있는 겁니다. 거기 수소결합입니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럼 뭐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건접돼야 되고 건접하고 아주 접근하고 건접 그 다음에 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요 두 조건을 만족해야 수소결합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드디어 아데닌하고 티민 사이에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 자, 수소하고 산소. 어이. 됐죠? 또 수소하고 질소. 어디? 여기 있죠?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수소하고 산소인데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건 안 된다.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직선상에 있는데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자, 그래서 이걸 간단히 어떻게 적느냐 하면, 아데닌 A하고 티민 T하고가 바로 두 개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아데닌하고 티민 요거 두 개 표시했죠.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뭐 10번 이상 훈련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32억 개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그려 보겠습니다. 뭐죠? 바로, 자, 요거 끝났어요. AT 끝났어요. 그럼 GC만 하면, 예, 32억 개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32억 개 다 할 필요 없이 요거 두 개만 하면 돼요. 이게 무한 반복이니까.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이 선이 3개 나오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구아닌을 그려야 돼요. 어렵습니다. 구아닌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뼈딱하게 해야 돼요. 45도 기울여야 돼요. 오각형을 이거 뼈딱하게 그려야 돼요. 뼈딱하게. 45도 기울여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나와요, 그림이. 그래서 요거도 육각형을 그려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드디어 그러면 구아닌은 어떻게 되냐면, 자, 구아닌은 동일하게 요거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중결합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코너에 어떻게 되냐면 구아닌은 여기에 O가 와요. 요점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쪽 코너에 뭐가 오느냐 하면 바로 NH2가 와요. 그래서 N이 있고 H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중결합을 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중결합이요. 그래서 요 코너에 N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N이 어디에 있는가? N이 4개 있다 그랬죠? N이 이쪽에 있어요, 질소가. 그래서 이 아데닌 구아닌은 가장 중요한 게 질소가 4개, 질소 원자가 4개나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분해돼 갖고 나올 때 질소하고 암모니아 결합하고 많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통풍 아시죠? 발가락에 통풍 있으면 그 바람만 지나가도 통증이 어마어마한 그 통풍이 바로 아데닌하고 구아닌, 요걸 퓨린이라고 합니다. 야들이 분해해 갖고 쌓인 찌꺼기입니다. 자, 이 구아닌, 자, 구아닌이라는 이 분자는, 예, 이 구아닌이라는 분자는 어떻게 됐나 하면 질소가 4개라 그랬죠. 그래서 질소를 반드시 따라야 돼요. 요거 질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질소가 있습니다. 이 두 질소는 어디서 왔다 그랬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건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에서 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빼면 5개 카본이잖아요. 해보세요. 카본이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개 됐죠.
이건 전부 다 카본이에요. 요거는 THF, 엽산 그쪽에서 왔습니다. 됐죠? 구조를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의 맞선꼴로 구안인에 누가 오죠? 시토신이 오잖아요? 자, 시토신은 육각형 하나만 되죠? 근데 시토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육각형 그려주면, 딱 마주보고 그려주면 돼요. 자, 육각형 됐죠? 자, 이 육각형 시토신은, 이건 티민이잖아요? 이건 시토신. 어려워요. 시토신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 육각형 기본이, 이쪽에도, 이쪽에도, 이건 질소가 요 와요. 이건 항상, 요 질소가 요 같이 와요. 그 다음에 여거에, 시토신에는 여거에 뭐가 오느냐 하면, 여거에 아민기가 와요. 자, 아민기 N이 오고, 여거에 H가 오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약자로 어떻게 되면 NH2라 적습니다. 예.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오느냐 하면, 이쪽에 산소 이중결합이 와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서 뭘만 따져주면 되냐면, 이쪽에 이중결합만 따져주면 이제 답이 다 나와요. 자, 먼저 이중결합을 이쪽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중결합이, 자, 이중결합이 어디 있죠? 이중결합이. 자, 요거 있으면 이중결합이 요 올 수 없죠. 그거만 딱 따라오시죠. 원리가 뭐냐면, 이쪽에 이중결합이 바로 인접해서 이중결합이 없어요. 요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 오느냐 하면, 이중결합이 3개 있죠. 하나 있으니까 안에 2개 있어야 돼요.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 붙느냐 하면, 이중결합이, 하나는 이중결합이 바로, 이거 어려워요.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요거 붙습니다. 자, 됐죠?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자, 묘한 게, 요쪽에서는 이중결합이 요 바로 N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얘는 수소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요거 수소가 없다는 거예요. N에 수소가 안 붙고 요 붙었다는, 요쪽에 N에 붙었다는 거예요. 어느 N에 수소가 붙는 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로 보시면 이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이 반드가 몇 개라 되느냐 하면, 그랬죠. 바로 몇 개죠? 3개. 무조건 질소는 팔이 3개라 그랬죠. 자, 질소가 팔이 3개는 원리를 적용하면 요 질소에는 반드시 수소가 와야 돼요. 요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질소는, 자, 이중결합을 따줘야 돼요. 이중결합이 6개 있잖아요.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중결합이 2개가 와야 돼요. 자, 여기 하나 와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어디 붙겠어요? 자, 이중결합 있고, 이중결합 없고, 이중결합 있어야 돼요, 요거. 이걸 컨주게이트라고 그래요. 컨주게이트.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 따지면. 그래서 이중결합이 하나, 둘, 셋. 요것도 이중결합이 하나, 둘, 셋. 야, 요것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딱 맞죠? 됐죠?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질소 요거는 팔이 하나, 둘, 셋 됐죠? 더 이상 팔이 없죠? 있으면 안 되죠? 끝.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수소결합 원리를 따져볼게요. 오케이. 수소결합은 뭐라 그랬어요? 건접하고 직선이죠. 건접하고 직선. 뭐가? 수소하고 산소, 수소하고 질소. 자, 수소하고 산소가 있죠? 바로 건접했죠? 오이. 예, 수소결합이 됐죠? 그 다음에 요 수소하고 질소 건접했죠? 됐죠? 오이. 그 다음에 수소하고 산소 건접했죠?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냐면 바로 구안인하고 바로 시토신이 바로 이렇게 3개로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내가 3개로 그리는 거예요. 구안인, 시토신, 이걸 3개로 그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류 역사를 바꾼 다이어그램입니다. 노벨상을 받았고. 예.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32억 개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정확하게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딱 요거 두 상, 이게 32억 번 반복됐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생물학은 결코 복잡하거나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전 시간에 세포는 단백질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 다음에 핵산은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언제든 요거 확장하면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요거만 아시면 DNA의 거의 모든 비밀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겁니다. 결코 다른 쪽으로 붙지 않습니다. 반드시 A는 T, 그 다음에 G는 C. 요걸 이제 법칙이라 샤가포 법칙인데 이게 먼저 발견이 됐어요. DNA 전체 구조보다 이전에 아데닌하고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동량으로 존재한다. 이게 먼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결합하는 어떤 법칙이 있구나 하는 걸 짐작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왓슨 크릭이 구체적으로 자기 옆에 팀에서 엑스레이 디플렉션 했는 데이터를 살짝 봤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노잘렛는 그 여자 과학자가 찍었는 그걸 살짝 보는 순간 바로 이중라서는 저렇게 됐다. 바로 구아닌하고 시토신은 수소결합 3개,
아데닌하고 티민은 수소결합 2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만 암기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해보면. 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더 하면 이제 돌연변이 모든 문제도 이 그림에서 다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 원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하다 보면 아데닌에서 특히 아데닌에서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도망을 잘 갑니다. 이 부분이 탈락합니다. 탈아미노. 이게 32억 개 중에 있잖아요. 그럼 수억 개, 5억 개, 6억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에서 요게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하면요. 세포당 하루에 이런 거 추가해갖고 이걸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건이 생기냐 하면 100만 건 정도가 생깁니다. 세포 하나당 100만 건. 그렇게 많아? 근데 전체가 얼마입니까? 32억 개잖아요. 32억 개 100만 개니까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정도로 일어나는데 그럼 왜 우리가 그 돌연변에서 안 죽느냐? 네. 돌연변이 일어나는데 그 대부분은 수선을 합니다. 떨어진 거 찾아내고 여기 잘못되면 요거 빼내고 막 온갖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상세하는 게 이제 분자세포 생물학입니다. 그게 천패진에 됩니다. 그럼 기본 원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요게 빠져나간다. 특히 아미노 아데닌에서 이 아민기가 빠져나가는 게 가장 흔합니다. 네. 요거 말고도 많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약해드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요렇게 해서 지금 요게 각도가 45도로 틀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중 나선 들어보셨죠? 그래서 DNA 다른 말로 이중 나선이라는 말을 우리 흔히 하잖아요. 더블 헬릭스. DNA 이름을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 요걸 요래 했는데 실제로 모형을 이걸 강점 8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치로 작업해갖고 붙여봐야 돼요. 하나하나. 그게 캠브리지 대학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왓슨하고 크릭이 처음 했던 거 보면 이렇게 틀어져 계단처럼 여러분 나선 계단 올라가 봤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뿌리가 요게 살짝 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 그림 같은 게 어떻게 왔는가를 벤젠 고리를 갖고 제가 잠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요 이중결합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뿌리가 처음에 어떻게 됐나 하면, 여러분 벤젠 이야기 알잖아요. 그 유명한 캘쿨러가 그 막 연구를 하다가 막 도대체 카본이 쫙, 글루코스는 카본이 6개인데 카본이 6개, 5개, 리보스당은 5개고 이 아들이 선형으로 되어 있느냐 고리로 만드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리 타입이 있고 선형 타입이 있는데 세포 속에서 카본이 6개 있을 때 고리 타입의 90% 이상입니다. 선형으로 한 거는 한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든다. 그러면 카본이 6개가 고리를 만드는 걸 맨 처음에 고민했던 사람이 캘쿨러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독창적 발견으로 유기화학이라는 분야가 꽃을 핍니다. 그게 바로 벤젠에서 시작합니다. 벤젠은 카본이 어떻게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본이 우리가 이 육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하는 게 좋아요. 육각형 이렇게 코너에 이 코너마다 뭐가 있다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 카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코너마다 어떻게 있느냐 하면 여기에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C는 결합, 공유 결합이 어떻게 된다면 외곽 전자가 C가 6번이잖아요. 6번인데 그러니까 1s 궤도에 2개 그 다음에 2p 궤도에 바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는 2p 궤도에 있는 양자역학이 나오는 겁니다. 전자 4개 있어요. 그래서 팔이 4개라 그러는 거예요. 자, 4개.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할 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전자가 2개가 마주보고 있으면
바로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공유8이 된다 그랬죠. 그럼 요 전자하고 예를 들면 요게 하나의 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요 두 개 전자, 요 두 개 전자를 연결하면 선이 되죠. 그게 요 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전자가 있잖아, 두 개. 요 그림에서 보면.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점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요걸 잘 그렸는데 요거는 요 두 개가 요거가 됐다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요거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두 개가 요 선이 되고 요거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유결합이 요거 있고 요건 좀 잘못했어요. 요거 있게 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벤젠골이라 그래요. 자, 다시 그려보면 벤젠골이 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이건 힘이 셉니다. 포스가 당기는 힘이 셉니다. 요거보다. 그러면 요거 있는 카본하고 요거 있는 카본 거리, 요거는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요걸 더 당기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짧아야 되죠. 이거보다. 요거는 지금 하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요 두 카본 사이 거리가 완전히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공명이론입니다. 이 공명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려도 되는데 실은 요걸 다시 그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요거 있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이중결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는 경우하고 요렇게 있는 경우가 항상 플락츄에이션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공명이라 그래요. 그래, 평균하면 거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화학이라는 분야가 꽃을 피게 돼버린 거예요. 놀랍죠? 너무나 단순한, 누구나 직감적으로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중결합 같으면 당기는 힘이 세야 되고, 이거는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약하잖아요. 그럼 이게 더 당기니까 이게 짧아야 되는데, 재봤더니 육각형 코너가 다 일정한 동일한 거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있던 이 이중결합이 상황에 어느 순간 다음 순간에는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 있던 이중결합, 요거 오면 이중결합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요거 있는 이중결합이 일로 이동해버린다는 거예요. 요거 있는 것도 요 이중결합이 여기서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젠의 고리는 호수에 물이 갇혀갖고 계속 이렇게, 물결이 이는 그런 걸로 유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벤젠 고리는 전자의 거대한 호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하고 벤젠 고리는 어떤 차이인가? 이거는 벤젠 고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뭐가 있어서 다르냐 하면, 바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죠? 질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너에. 여기 질소가 N이 바로 4개나 있다는 거예요. 4개. 그 다음에 카본은 몇 개냐 하면, 카본은 5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어떻게 됐노? 전적으로 카본이 6개로 돼 있잖아요. 이건 카본 이외에 없잖아요. 전부 다 카본하고 수소. 이건 다 이쪽에 수소가 붙죠. 이렇게. 요거 하나 남은 건 이제 수소가 붙습니다. 이렇게 수소가 붙죠. 그래서 벤젠식은 C6H6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육각형인데 형태는 같은데 봤더니 요거에 질소가 요거도 있잖아요. 이 육각형에는 2개. 요거는 시토신에서는 C가 2개. 아니, C가 4개. N이 2개. 됐죠. 항상 이걸 따져야 돼요. 이 티민에도 N이 2개. 카본이 나머지 4개.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 발 물러서 보세요. 이 벤젠 고리라 어마어마한 산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벤젠 육각형은 전부 다 코너에 전부 다 카본, 6개 카본인데 우리 생명의 이 육각형은 6개 중에 4개가 탄소고 2개가 질소. 그게 뭐냐면 티민하고 시토신. 야들은 질소가 2개다. 꼭 기억하세요. 야들을 부른 이름이 그래서 요걸 피리미딘이라고 불러요. 통칭으로. 자, 여러분, 호남지방 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토신하고 티민을 한꺼번에 부른 이름이 피리미딘. 그럼 요거 2개 있을 때는 DNA. RNA 되면 요 우라실이 들어가요. 요 3가지 분자를 피리미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따로 이걸 불러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퓨린이라 불러요. 퓨린 분자로 부르고 이 퓨린 분자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마지막에 이걸 분해할 때 이 퓨린 분자가 마지막에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산으로 바뀌어요. 이 요산으로 바꾸는 게 바로 풍통. 이게 쌓이면 풍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아닌이라는 이거는 구아닌은 어디서 나면 새똥에서 온 겁니다. 칠레 앞바다에 있는 그 칠레 앞바다가 그 훔볼토 해류, 그 난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멸치대가 많아요. 왜 멸치대가 많은가? 바로 멕시코죠. 그 유명한 훔볼토 한류 참바다 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획량이 많습니다. 참바다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극에 바로 물고기 굉장히 많습니다. 어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멸치를 정어리가 먹고 그 다음에 멸치를 또 누가 하냐면 물새들이 먹습니다. 그래 물새들이 그 멸치를 잡아먹고 그 배설물을 했는데 이게 수천 년 지나니까 수메다가 됩니다. 이걸 구아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가 있는 구아노란 말의 기원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링크되어 있습니다. 티민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티민이라는 단어는 이거 흉선에서 왔습니다. 이게 가슴이란 말하고 관계있습니다. 가슴샘. 티민은 요 가슴샘, 흉선. 그쪽에서 왔고.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처음에 제가 했던 게 바로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 알면, 이게 핵산이라 그랬다. 왜냐하면 DNA가 발견하기 이전에 고름에서 하얀 가루를 만들어 갖고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핵 속에 있는 요 어떤 물질이, 그때는 몰랐어요. 어떤 물질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담는 근본적인 게 세포 속에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핵 속에 있을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찾아봤더니 요 속에 있는 물질인데 산성 물질이었다. 그래서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 그래서 누클레오 타이드. 그래서 NT, 핵산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봤더니 이런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오직 4개의 분자가 64억 개나 있는 게 DNA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자 4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분자 4개가 결국은 이렇게 아데닌하고 티민,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어떻게 결합하는 것만 알면 우리는 생명 유전의 궁극적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 봤더니 아데닌하고 티민,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는 상세히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이중나선이 된 거는 이렇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이제 4개씩 내가 그려봤잖아요. 이게 해갖고 이쪽에 32억 개, 이쪽에 32억 개. 엄밀히 말하면 그 32억 개 다 연결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46개 토막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색체 들어보셨잖아요. 염색체 우리 인간은 23개 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막은 46개입니다. 그 46개 속에 이게 이제 32억 개가 이렇게 나눠질 거네. 그 염색체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23번까지 있는데 1번 염색체가 가장 커요. 1번 염색체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렇게 가 넘어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성염색체, 바로 그 23번 염색체. 남자 같으면 XY, 여자 같으면 XX. 이 염색체 쌍은, XY에서 Y 염색체는 아마 이거 누클레오타이드가 한 5천만 개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쳐봤더니 32억 개 쌍으로 돼 있다. 그러면 딱 두 쌍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두 개만 알면 이게 32억 개로 돼 있으니까요. 그 두 개만 알면 바로 분자세포 생물학을 거의 뭐 한 반 정도 알았다 생각해도 됩니다. 이걸 마무리하면 구체적으로 이 그림이 인류 역사를 바꾼 그림입니다. 뭐 생화학 교과서도 여기 나오는데 한 페이지도 안 간단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기억하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아마 시험 문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결정적 지식을 다 피해간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을 깊이 있고 피해가다 보니까 10년 아니라 2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맨숭맨숭하고 백날 들어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 느끼는데 모르는 거. 그걸 끝내야 돼요. 많이 알 필요 없어요. 딱 몇 가지라도 끝까지 언제든지 그릴 수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그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제가 결정적 지식이라고 하죠. 결정적 지식. 바로 오늘 이 그림이 바로 인류 역사를 바꾼 결정적 지식입니다.